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야경이 굉장히 멋있는 곳이에요. 어디냐면 저희 집 베란다입니다. 가만히 TV 보고 있다가 오늘 토요일 저녁이거든요. 그런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참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.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노래를 참 못해. 근데 노래를 참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. 자, 지금 바깥에서 아주 그냥 고성방가를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. 베트남 사람들 노래 얼마나 잘 부르는지 한번 들어볼까요? 바깥 해를 딱 비추니까 또 때마침 간주가 나오네. 자, 토요일 저녁입니다. 이제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죠. 기분이 찹찹해요. 하루하루 이제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면서 정말 가는구나, 정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자, 매일 그냥 고성방가로 들리던 저 베트남 아저씨, 베트남 사람들의 노래가 오늘은 약간 좀 슬프게 들리기도 하네요. 자, 베트남 분들의 노래는 여기까지 듣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머리가 제가 원해서 지금 이렇게 기른 게 아니거든요. 지금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는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. 그래가지고 머리를 커트하지 않은 지 벌써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2달 전부터 가게를 안 했던 건 아닌데 한 2, 3주 전에 머리를 이제 자를 때가 돼서 머리 한번 하러 가야지 하다가 이 사태가 난 거죠. 어쨌든 머리가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뒤로 이렇게 막 당기면은 묶을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자란 것 같습니다. 한국에 가면 또 2주 동안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용실을 또 못 가면 한 2주 후에는 진짜 머리가 아주 산발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다른 것보다도 그냥 제가 외국에 언제 왔고 외국 생활을 하면서 쭉 그냥 스쳐가는 그런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 해요. 제가 지금 베트남에 있지만 원래 첫 해외 생활은 제가 태국에서 시작했습니다. 아마 2014년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. 정확하게 1월 9일인가 8일 날 제가 태국 방콕에 도착했고요. 그때 이제 처음에 친구 집에 잠깐 있다가 이제 집을 얻고 나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 생활을 제대로 시작했죠. 태국으로 가게 된 이유는 원래는 제가 외국에서 꼭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많을 때 원래는 남미 쪽으로 가서 살아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스페인어도 공부 많이 하고 실제로 남미도 한 2년여에 걸쳐서 한 3개월씩 2번 배낭여행도 다녀왔었고요. 그래서 이제 남미 쪽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멀죠, 거리가. 그리고 거길 가면은 정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았고, 우선 한국 사람들이 살기에 인프라가 너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. 근데 해외라는 곳에 나가서 한번 꼭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또 친한 친구가 방콕에 살고 있었고
태국은 뭐 일 때문에 또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휴가나 놀러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경험들이 있었고 왠지 동남아에서 저한테 가장 편한 곳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태국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태국에 나갔던 거였고요. 뭐 제가 기술이 있고 태국 가서 바로 뭐 일자리가 있고 그런 생각은 하고 간 것도 아니고 계획도 전혀 없었어요. 그냥 가서 무작정 처음에 한 1년 가까이 태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태국어 공부하고 그냥 놀았어요. 솔직히 쉬고 싶고 놀고 싶었고요. 한국에서 제가 뭐 MC, 리포터, 뭐 레크레이션 지도자, 이벤트 MC 이런 직업을 가지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요. 쉬지도 못하고 남들 쉬는 주말에 일하고 남들 휴가 때 저희는 어딘가에 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일을 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 한 15년 동안 굉장히 나름 바쁘게 살았었거든요. 그러다가 태국에 딱 도착해서 야 지금 안 쉬면 또 언제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에 거의 1년 가까이 태국에서 그냥 태국어 공부하면서 쉬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나중에 1년이 지나서 뭐 여행사를 해보고 싶어서 어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커다란 여행사에서 잠깐 한 1년 가까이 여행 일을 배우면서 일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뭐 가이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밝히긴 힘들지만 작게 사업 같은 걸 시작했다가 좀 그때 섣부르게 도전했던 것 때문에 망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외국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다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던 시기가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그 당시에 막 이미 많이 떴었죠. 이미 많이 뜨고 이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베트남 다낭으로 오게 됩니다. 그 당시에도 뭐 별다른 계획을 갖고 왔던 건 아니고요. 이미 태국 방콕에서 좀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베트남 다낭으로 가서 대룡아 너도 한번 이쪽에 와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말씀들을 하셔가지고요. 그때 그냥 별 고민 없이 또 방콕 생활 얼른 정리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현재까지 온 것 같아요. 뭐 다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. 여행객들 상대로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뭐 조그마한 사업도 했었고요. 또 가이드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여행에 관련된 일들 하면서 시간을 쭉 보냈었는데 올해가 시작되고 1월 말에 빵 하고 지금의 사태가 터지고 2월 구정이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행업비가 완전히 작아지는 걸 지나서 아예 리셋이 되면서 모든 게 없어졌죠. 그래서 베트남 다낭에서 제가 그냥 처음에는 고민하면서 지냈어요. 그리고 여기가 좀 우리나라랑 다른 게 우리나라는 이제 집을 렌트할 때 보증금을 좀 많이 내고 돈을 한 달씩 살고 나서 내잖아요.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월세를 미리 냅니다. 근데 미리 내는 게 한 달치 내는 게 아니고 적게는 3개월, 뭐 6개월, 많게는 1년치를 미리 내요. 그러니까 저희 집주인 같은 경우도 3개월치 월세를 좀 미리 받기를 원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사태가 빵 터질 즈음에 제가 월세를 3개월치를 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야 이거 3개월치의 월세를 냈는데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살다가 금방 끝나겠지 한 4월 5월 정도 되면은 상황이 나아질 거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들을 주위에서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기다렸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야 이거 사태가 심각해지는데 이런 생각들이 점점 강하게 들더라고요.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. 근데 반대로 유럽이나 요즘에 미국이나 이 동남아가 점점 심해지면서 반대로 완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결정을 내렸죠. 더 있으면 점점 손해가 더 심해지고
있어봤자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결심을 내렸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다낭에 있는 교민들하고 뭐 한인회라든지 뭐 대사관 쪽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서 한국에다가 특별 전세기를 요청했어요. 그래가지고 3번에 걸쳐서 전세기가 이제 4월 달에 이렇게 한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기회가 마련이 된 거죠. 그래서 1차로 4월 7일 날 많은 교민분들이 나가셨고, 이제 며칠 후에 제가 나가는 21일 날 2번째 전세기가 나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8일 날 다낭에서 3번째 전세기가 나갑니다. 그렇게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지금 다낭은 3번밖에 없지만 하노이나 호치민은 워낙에 교민 숫자가 많아서 거기는 지금 전세기들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다낭은, 베트남은 외국에서 아예 입국이 안 됩니다.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특별 전세 같은 경우들은 한국에서는 빈 비행기로 들어와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저희 교민들만 베트남에서 탑승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출발할 때 빈 비행기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편도만 이용하지만 편도 요금을 내는 게 아니고 왕복 요금을 같이 내요. 그리고 이제 뭐 상황인지라 비행기 요금이 저렴하지도 않고,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1차적으로 짐을 한국으로 한 절반 정도 미리 보냈어요. 항공 택배로. 근데 이 보내는 요금도 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40만 원 가까이 지불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동하는 비용도 꽤 나가게 될 것 같아요. 뭐 비행기 값에 항공 택배비에 또 나갈 때 추가 수화물도 꽤 많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집세를 미리 냈기 때문에 뭐 집세나 보증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제가 갖고 있던 한국으로 가져가기 좀 힘들었던 뭐 오토바이라던가 컴퓨터라던가 뭐 그 외 등등 여러 가지 물건들도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평균 그 중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넘긴 상태입니다. 그래서 뭐 이래저래 참 많이 손해본 것도 많고, 또 2달 가까이 일을 못했던 것에 대한 또 수입이 전혀 없었던 거에 대한 손해도 있었고, 또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작게나마 제가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것도 하나도 수고하지 못했고, 이래저래 한국을 돌아가는 발걸음이 저는 솔직히 가볍지만은 않습니다. 하지만 근데 지금 이 상황에 계속해서 여기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. 어쨌든 뭐 한국 가면 또 한국에서의 생활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,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. 처음에 제가 태국을 왔을 때, 베트남을 왔을 때도 뭔가 계획을 세우고 왔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늘 약간 인생을 이렇게 약간 남들이 봤을 때는 계획성 없게 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약간 이런 도전들을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또 설레이는 마음도 있습니다. 또 어떤 세상이 저한테 다가올지,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궁금하기도 하고요. 어쨌든 뭐 제가 한국에서 처음 외국을 나왔을 때는 30대 초중반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40을 조금 넘었어요. 그래서 이제 30대에 나왔다가 40대에 들어가는 한국, 그리고 제가 느껴지는 그런 체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다를 것 같아요. 어쨌든 한국 가서 14일간의 그 의무 자가격리 마치고 얼른 적응 기간 거친 다음에 한국에서도 또 나름대로 재밌게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계속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. 함께 좀 즐겁게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말하다 보니까 또 말이 꽤 길어졌네요.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이 아마 제가 다낭에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늘 감사 말씀 드리고요. 사랑합니다. 이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데 연애를 안 한 지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감이 떨어졌네요.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빅드래곤TV 이대룡은 여러분들과
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.